분이 혹시 있을까요? 자기계발서, 뭐 마케팅 책, 아니면 경제 경영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정말 스토리에 푹 빠져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토지입니다. 다산 책방에서 토지 20권이 세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와디즈 펀딩에서 펀딩을 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오랫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토지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일단은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요. 그러니까 뭐 대하 소설이니까 얼마나 길게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 안에는 그 러브스토리 있죠. 역사 있죠. 인간관계 있죠.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뭐 사람 관계의 어떤 배신과 어떤 보온과 그리고 계급사회와 뭐 그 총망라한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일단은 재미있고요.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글을 잘 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토지를 읽으세요. 글을 잘 만들고 싶으신가요? 토지를 읽으세요.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글을 연습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만큼 굉장히 잘 쓰신 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박경리 선생님이 물론 다른 작품도 쓰셨지만 오직 토지 하나에만 그냥 그 몰입을 하셔갖고 쓰셨던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왜 권하냐면 저는 토지를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번 읽었거든요. 5번 중학교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5번 읽었단 말이에요. 5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자기계발서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의 자기계발서, 내 인생의 심리학책, 내 인생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토지이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다산책방에서 보시면 야, 저분 뭐야? 왜 저렇게 토지를 열심히 얘기를 하지? 이제 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서희가 처음에 그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죠. 토지가 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계책에 의해서 그게 다 없어졌을 때 그것을 기필코 차지하겠다라는 그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 그리고 그거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과연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고군분투했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사랑 얘기가 나오죠. 아주 이 계급사회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안방마님의 어떤 외도. 재밌잖아요. 그 외도라는 얘기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하지만 쫄깃하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외도. 그리고 그 안방마님의 딸인 최서희는 결국은 자기 집안에서 그 생활을 했던 그때 당시로 따지면 하인 노비이죠. 그 친구랑 길상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어떤 강력한 사랑.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그 월선이라는 그 무당집 딸의 월선이가 있는데 그 월선이가 끝까지 용이라는 동네의 어떤 이웃집 오빠랑 우리로 말하면 오빠죠. 오빠랑 이루어가는 그 아련한 사랑 이런 것들이요. 그냥 러브스토리로 본다라면 그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예전에 뮤지컬로 봤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나 뭐 아니면 로미오 줄리엣처럼 이렇게 막 파란만장한 그런 러브스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는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읽었어요. 그냥 토지 선생님이 읽고 막 하니까. 그리고 그때 막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드라마가 토지 주인공이 3명, 우리나라에서 3명이라고 하죠. 처음에 한혜숙 배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수지 배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현주 배우가 있었죠. 저는 그 3개를 다 봤으니까요. 다 봤는데, 그냥 있어 보이고 싶어서 책을 좀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 봤고 20대 때는 최서희의 어떤 욕망과 최서희의 사랑만 봤던 것 같고요.
30대가 됐으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어요. 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가 만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이 역사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 올해 그 서울의 봄과 노량이, 그러니까 작년 올해 걸쳐서 서울의 봄과 노량이, 노량 맞죠? 계속 이렇게 그 붐되고 있는 거는 4050 세대들이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2030 세대들이 야,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네? 그 연장선으로 보고 싶다라면 토지를 보시면 그 역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조금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로 봤죠. 그리고 40대가 되어서는 막 바쁘잖아요. 사는 게 바쁘잖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니면 내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인간관계의 어떤 증오와 배신과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법, 저는 문제 해결법을 봤어요. 40대에 있는 이 토지를 통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역사를 보는 이유가요, 그 기업 내에서 인문학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역사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었죠. 그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고, 어떻게 경제가 만들어졌고, 그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위상은 바뀌어지고, 개인의 일상이 바뀌어지고, 우리도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렇죠. 그 책 안에도 역병이라는 게 나와요. 그 시절에 그 역병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걸 문제를 해결해 나고 개인의 일상을 풀어나가느냐를 저는 40대 때 본 것 같고요. 50대 초반에 봤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저는 이렇게 50대 초반에 봤을 때는 그냥 내 치유책으로 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시절에 이 토지를 읽으면서 좀 잘 버티고 왔던 것들을 지금 다시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얽히고 설켰던 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거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어른으로 살아가는 어떤 버팀목이 될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느라고 또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판을 보고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볼 때는 몸이 아플 때 봐요. 몸이 아플 때, 아, 내가 토지를 볼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세로판으로 봤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세로판이라 봤는데 출판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사에서도 한번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었고, 또 중간에 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다산책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산책방이랑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책이 새로 개편되어 나오면서 박경리 선생님이 초고를 쓸 때 했던 그런 것까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책을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올해는 다른 책 말고요, 딱 그 책만 한번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삶에 굉장한 많은 어떤 도움과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그 자신의 목적성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권이 나와 있고 또 큰 글씨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큰 글씨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뭐 작은 글씨라서 글씨가 뭐 그거 하다 하면 큰 글씨로 사서 보셔도 되고 또 도서관 이용하셔도 또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2024년에 나는 올해는 책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 토지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도 저도 서울출판 작가를 갖고 있지만 조금 깨끗한 책을 한 번 더 구매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대하소설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에 푹 빠지셔서 자신의 어떤 삶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책방에서 저작권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저한테는 크게 도움을 줬던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젊은 세대들한테도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